영어는 됐다. 녹화되고 있는 건가요? 녹화되고 있는 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움직이던데. 그래요? 다시 봐봐도 돼요. 아이고 그냥 아니다. 혹시 모르니까. 예, 있으십니까? 녹화되고 있는 건가? 오른쪽 아래 보면 큐? 뭐야? 혹시 근데- 모르잖아요. 죄송해요. 근데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녹되고 있는 거겠죠? 위쪽에서 보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타코트론이고요. 네,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모델 구조만 얘기해도 뭐 충분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이 하여튼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뭐 타코트론이 뭐냐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타코트론이 기본적으로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타코트론 모델 구조, 그리고 이제 학습 방법,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이제 제시했던 실험 결과들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발표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TTS 모델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논문의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저번에 이제 팀 미팅 때도 이제 발표를 했었던 웨이브넷 같은 것도 있는데, 얘 왜 글자가 다 깨졌냐? 폰트가 아유 이 젠장. 그래서 이 어쨌든 웨이브넷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파워풀한 제너레이티브 모델 오브 오디오라고 이제 논문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단점으로 매우 느리다. 왜냐하면 이제 샘플 레벨 단위에서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기 때문에 그 이제 오디오 샘플 같은 경우는 시퀀스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TTS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프론트엔드로부터 링귀스틱 피처를 입력으로 넣어줘야 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단점이 있어요. 딥보이스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나온 건데, 이제 기존의 이제 TTS 모델의 파이프라인을 각각을 이제 뉴럴넷 모델로 이제 대체했다라는 이제 의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학습이 엔드 투 엔드로 되지 않고 각각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따로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모델 이름이 딱히 언급되진 않았는데, 기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2016년에 나온 논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했다라고 하고요. 대신 이제 프리트레인된 HMM 모델이 필요하다. HMM은 다들 아시죠? 히든 말콤 모델. 그래서 어디 말씀이시죠? HMM도 이제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파라미터를? 파라미터는 정확히 그 probability. probability. 네, 그게 이제 미리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 돼 있는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이거는 파악이 안 돼서 파악을 해보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이제 있는데, 밑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모델인가 봐요. 물론 오늘 기준으로는 옛날이긴 하지만 이때 논문 쓸 당시엔 최근 모델이래요. 캐릭터 투 웨이브 모델들이 있다고 하는데, 얘도 이제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이 가능했다라는데, 위에 있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랑 더불어서 보코더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모델이야. 그러니까 이제 로우 시그널 자체를 이제 생성하는 모델이 아니라 파라미터를 생성을 하는 모델이어서 보코더가 또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 파라미터가 정확히 어디까지 파라미터예요? 뭐 MFCC를 생성하는 거. 그런 게 아닐 거야. 아마 그 보코더가 이제 예를 들면 보코더라는 게 따로 있대. 그걸 이제 우리가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거 파라메트릭 방식 있잖아요. 그거에 쓰인 이제 파라미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질문이 하나 먼저, 딥보이스에서 각각의 TTS 파이프라인 뉴럴넷 모델로 대체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파이프라인마다 좀 학습이 따로 필요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파이프라인이 이제 최적화가 됐으면은 일단 두 번째 내가 바꿨어요. 그럼 첫 번째 다시 바꿀 필요가 없나요? 네, 그렇지. 독립적인가요? 독립적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마지막에 합쳐서 쓰겠다라는 게 이제 딥보이스의 아이디어인가 봐. 서로 영향은 주지 않고 파이프라인에서 요소들이. 그냥 입력 넣고 그 다음 출력이 그 다음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식이겠지. 그래서 이 타코트론은 무엇이냐? 그래서 2011년에 구글에서 공개한 TTS 모델이에요. 그래서 네? 어디요?
원어민아. 그냥 상식이랑 잘 맞는 저는 원래 아주 충성스러운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타코트론 2가 굉장히 이제 핫해요. 저기 타코트론 2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사람 목소리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근데 타코트론 2의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모델 구조가 타코트론 1이에요. 타코트론 1에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랑 저 이제 보코더 부분을 어느 정도 변형을 한 거, 그 정도만이 이제 그 정도 변형한 게 이제 타코트론 2라서 그래서 이제 타코트론 1을 이해하는 게 또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타코트론 같은 경우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텐션을 사용했는데 바다나우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 텍스트를 받아서 출력으로 로우 스펙트럼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방금 전에 이제 최근 모델들은 이제 보코더의 파라미터를 생성한다 했잖아요. 그거랑 이제 큰 차이점으로 얘네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로우 스펙트로그램 자체를 생성한다. 거기서 말씀하신 로우 스펙트럼이 그냥 일반적으로 불린 스펙트럼에는 어떤 점이 달라요? 그게 로우 스펙트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스펙트로그램 자체를 생성한다라는 말을 그냥 로우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한다라고 이제 말로 이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텍스트랑 오디오 페어를 이용해서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림도 그려놨지만 텍스트로 이제 타코트론 안에 입력을 넣으면은 이 오른쪽에 나온 스펙트로그램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이제 처음 사용했던 구조예요. 처음인가? 맞아? 네,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왼쪽에 이제 I love you 그리고 end of sentence 토큰까지 이렇게 이제 시퀀셜하게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저 뭐야 저 독일어일 거예요 저거. 예. 형 원일이 형. 읽어주세요. 원어민 읽어주세요. 이제 왼쪽에 이제 푸른색 LSTM이 이제 인코더의 이제 셀 아래는 셀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LSTM이 이제 디코더의 아래는 셀인데, 초창기에 이제 인코더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셀에다가 시퀀셜하게 인풋을 넣고, 그리고 이제 히든 벡터로 나오는 저 회색 히든 내지는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저 벡터를 이제 문장의 인베딩으로 사용을 해서 디코더가 그걸 다시 이제 다른 문장으로 이제 디코딩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히든 벡터를 이제 디코더의 인풋으로 넣어서 이제 또 시퀀셜하게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을 하게 되겠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기 EOS가 end of sentence잖아요. 네. BOS라고 beginning of sentence는 추가 왜 없어요? 보통 비기닝 오브 센터스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어텐션을 쓰게 되면은 맨 처음으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비기닝 오브 센터스라 해가지고 고 토큰이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을 할 때 이제 인풋 토큰이 이제 비기닝 오브 센텐스. 저건 디코더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미리 해버렸는데,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LSTM 셀이 이제 왼쪽에 인풋으로 들어간 I love you를 이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저 첫 번째 EC 저 녀석을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왼쪽에 이제 인풋으로 들어간 I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넣은 거예요. 저 두 번째 라입에 저 녀석은 이제 love 저 녀석에 좀 더 어텐션이 돼야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텐션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서 얘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될까 라기 때문에 이제 어텐션이 나온 거예요. 이 그림만 보면 이해가 갈라나? 어떻게 이 그림이 이해가 좀 가세요? 인코더가 이제 저 히든 벡터의 시퀀스를 인코딩을 하고 어텐션을 통해서 어떤 녀석에 더 집중을 할 것인가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 디코더가 이제 그 정보를 활용합니다. 집중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시라는 걸
할 때는 I에 더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약간 집중한다는 걸 뭔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I라는 거에 뭐 0.8에 집중하고 나머지 뭐 0.1을 뿌려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가중치니까 그런 뜻 아닌가? 그렇지. 이게 가중치 이제 어텐션이라는 녀석이 인풋이 뭐냐면은 어텐션이 입력으로 받는 게 이제 디코더의 요 셀에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받아.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같이 받아서 저 이제 인코더의 아웃풋들 사이에서 소프트맥스를 통한 스코어를 쫙 뽑아내. 시뮬러리티 구한다. 시밀러리티를 스코어 펑션으로 해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씌워서 각각의 이제 시퀀스 타임 스텝에 대한 이제 스코어가 나올 거고 그걸로 이제 리니어 썸을 이 녀석들을 그 스코어들로 리니어 썸을 한 애를 컨캣을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이렇게 쓰게 돼. 타코트론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타코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더 디코더 구조고 왼쪽에 이제 뭐 캐릭터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는 데 쓰니까 텍스트를 이제 캐릭터로 인베딩을 할 것이고 걔를 이제 프리넷을 거쳐요. 프리넷은 이제 풀리 커넥티드랑 드랍아웃이었나? 그걸 몇 번 반복하더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반복했던 것 같은데 뭐 논문에 그런 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리넷을 거친 시퀀스가 되고 그리고 CBHG라는 이제 레이어라고 하면 레이어일까? 모듈이라면 모듈일까? 그 녀석을 거쳐서 인코딩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걔가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디코더가 활용하게 돼요. HG가 어떤 CBHG는 뒤에서 설명을 해줄 거야. 저 어텐션 위에 조그만 레이어는 뭐죠? 저거는 레이어가 아니라 저기 이제 왼쪽에 이제 인코더 아웃풋과 오른쪽으로부터 이제 히든 벡터를 받잖아요. 둘 사이에 이제 스코어를 통해서 나온 컨텍스트 벡터라고 보면 돼요. 그 컨텍스트 벡터가 그 다음 디코더 RNN에 같이 인풋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CBHG가 뭐냐라고 이제 논문에서도 CBHG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CBHG가 이제 처음 나온 것도 머신 트랜슬레이션 분야인데, 얘가 이제 레지듀얼 같은 걸 이제 많이 써가지고 뭐 오버피팅을 줄이면서 레이어도 많이 쌓은 뭐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CBHG는 어떤 거의 줄임말이냐면 CB는 컨볼루션 뱅크고요, H는 하이웨이, 그리고 G는 이제 GRU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인풋으로 보시면 인풋으로 이제 어디 보자. 인풋으로 이제 시퀀스가 들어가면 이제 컨볼루션 뱅크 플러스 스태킹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여기에 얘 같은 여기 이제 인코더에서는 이제 1에서 커널 사이즈를 1에서 16까지 16개를 써요. 그래가지고 16개의 결과를 다 이제 컨캣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기고 호스트 넷에서 쓰이는 얘는 이제 8개를 썼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나온 애를 이제 맥스 풀링을 통해서 시퀀스 단위, 타임 스텝 단위로 이제 맥스 풀링을 한 번 더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1D 프로젝션, 저건 그냥 1D 컨볼루션을 또 여러 번 지나가게요. 그래서 지나간 애를 맨 처음에 얘랑 다시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웨이라는 네트워크를 지나게 되는데, 하이웨이는 이제 저기 왼쪽에 써놓은 것처럼 저렇게 돼 있어요. 저게 이제 GRU 같은 느낌인가? GRU도 저렇게 돼 있잖아요. 게이트가 있고, 게이트 저 이제 어디 이제 처음부터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 HX랑 TX라는 녀석은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결과일 건데, 저 TX라는 녀석이 이번 현재 이제 아웃풋인 HX를 얼마나 더 많이 넘길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만큼 이제 처음 애랑 이제 레지듀얼 결과값을 더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랄까 그런 게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들어가게 되는 게 텍스트가 아닌지 아니면 텍스트를 또 다시 다른 거 인베딩한 건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캐릭터 인베딩 프리넷을 지난 이 시퀀스가 CBHG로 들어가죠. 인코더에서는 그렇고 디코더에서는 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멜 스펙트로그램이 생성될 거예요. 멜 스펙트로그램이 이제 CBHG로 이제 시퀀스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CBHG 인풋 시퀀스로.
CBHG가 그러니까 여기 이 인코더에서도 쓰이고 여기 이제 디코더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포스트넷이라 하는데 포스트넷으로 이제 CBHG를 또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 좌우지간 이제 하이웨이 레이어를 지난 다음에 바이 디렉셔널 RNN을 통해서 나온 이제 포워드 시퀀스와 백워드 시퀀스 이제 컨캣 해가지고 이제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게 CBHG 이제 최종 이제 결과입니다. 디코더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일단 어텐션 RNN과 그리고 디코더 RNN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프리넷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랑 이제 구성이 똑같고 어텐션 RNN 같은 경우는 일단 셀은 GRU 셀을 썼고 어텐션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인코더 아웃풋과 이제 어텐션 RNN 사이에 이제 또 스코어들을 쫙 구해가지고 거기에 그것들을 이제 인코더 아웃풋들의 리니어 썸을 통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찾아내고 그리고 논문 여기 그림에선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 컨텍스트 벡터와 이 GRU 셀의 아웃풋을 컨캣을 해가지고 이 디코더 RNN의 새로운 인풋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디코더 RNN은 레지듀얼 GRU 셀이 두 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타임 스텝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에 이제 한 시퀀스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한 시퀀스가 아니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R을 3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얘 R을 리덕션 팩터라고 부르거든요. 이 R이 3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타임 스텝에서 뭐 2만 헤르츠로 이제 샘플링을 했으면은 타임 스텝 타임 스텝 하나가 2만 분의 1초만큼의 이제 그 프레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의 3개를 이제 예측을 하겠다 한 타임 스텝에 대해서. 그래서 디코더의 한 타임 스텝은 요 R개의 이제 프레임을 예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타임 스텝의 이제 인풋으로는 그 다음 타임 스텝의 인풋으로는 요 3개 중에서 맨 마지막 프레임 요 녀석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게 이제 생성을 해서 3개씩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걸 다 만들어내면은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이 돼요. 그렇게 생성된 멜 스펙트로그램이 CBHG에 다시 이제 인풋 시퀀스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나온 애가 이제 리니어 스케일 스펙트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스케일 스펙트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리핀 림이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스펙트로그램을 이제 조합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오디오를 생성하게 됩니다. 질문. 네. 여기 있으면 어텐션에서 넣어주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간 걸 만들 때는 이 앞에 거 여기 넣을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넣을 데이터가 없다. 얘가 된 다음에 넣어주잖아요. 그럼 요쪽에 들어갈 때는 또 요거의 출력이랑 네. 얘랑 같이 들어가게 된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그림이. 이게 attention is applied to all decoder step이라는 게 뭐냐면 요 그림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모든 타임 스텝마다 요 그림이 이제 반복적으로 요 셀들을 이제 연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코트론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통해서 디코더의 아웃풋은 멜 스펙트로그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넷으로 이제 CBHG를 사용하는데 걔의 아웃풋이 이제 리니어 스케일 스펙트로그램이 돼요. 그래서 둘을 다 학습을 해요. 그래서 로스 자체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멜 스펙트로그램을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로스가 있고 그리고 리니어 스펙트로그램을 학습을 하기 위한 로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멜 타겟과 멜 아웃 이 녀석의 이제 앱솔루트 밸류 이 차이의 앱솔루트 밸류 이게 전문 용어로는 에런 놈이라 하죠.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니어로서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해요. 에런 놈으로 이제 타겟과 아웃풋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둘 사이에 이제 그냥 이렇게 더하는 식으로 이제 로스를 구성합니다. 되게 심플. 궁금한 거인데 이렇게 음. 네트워크를 따로따로 학습 안 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멜 스펙트로그램이랑 리니어 스케일 스펙트로그램은 어떻게 다르길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뭐 CBHG는 그냥
멜 스펙트로그램을 리니어 스케일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꾸는 역할밖에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네. 그러면 사실 앞에 멜 스펙트로그램까지 만드는 거 따로 학습하고 나중에 CBH 따로 학습해도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는 이유가 그게 따로 하면은 저도 더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 여기 이제 맨 처음에 타코트론이 이제 장점으로 얘네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네. 타코트론이 하는 게 결국 멜 스펙트로그램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멜 스펙트로그램 말해서 근데 정확히는 멜 스펙트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리니어 스펙트로그램이 최종 목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멜을 왜 헷갈리네. 거치냐? 멜을 왜 거치는지랑 결국 얘가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한다는 건 우리가 멜과 리니어 둘 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니어로 바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네가 이제 실험 결과로 넣어놔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나온 김에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얘네가 이제 결과로서 이게 는 게 이거인데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모델 구조는 다 똑같이 하고 네. 얘는 그냥 바로 리니어 스펙트로그램만 생성을 했다. 네. 이게 왼쪽 결과고요. 그리고 오른쪽 결과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멜 스펙트로그램 거친 다음에 리니어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했을 때 결과인데 얘네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100에서 400 사이에 보면은 얘는 이제 뭉뚱그려져 있는데 얘는 이제 하모닉이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이 하모닉을 더 예측을 잘한다라는 걸 얘네가 주장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설명을 못해요. 왜 그런지 메일이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 메일이랑 일단은 그 원래 스펙트로그램이 있으면 차수를 줄인 거잖아요. 멜 뱅크만큼요. 그렇죠. 뱅크 단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원래 멜 뱅크라는 게 원래 그 사람이 있으면 저기 하모닉에서 특정 포인트를 지목한 거거든요. 몇 번째 하모닉이라는 거를. 하모닉을. 그러니까 몇 번째 특정 주파수만 주목해서 뽑아낸 게 어떻게 보면 가우시안 그 필터처럼 포인트를 지목한 건데 멜 필터로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살아나게 돼 있어 엣지 포인트하게. 아까 그리고 엔드 투 엔드로 했을 때 더 좋지 않냐는 원래 그 딜에서 나온 게 원래 앞에서 딥스피치 나왔었잖아요. 나온 게요. 딥보이스 나왔었는데 그 딥보이스 따로따로 하잖아요. 원래로 하면 딥보이스 3까지만 도 타코트론 원도 성능 잘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엔드 투 엔드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유기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 서로요. 원래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파인튜닝이 안 되고 따로따로 하면은 그런 부분이 원래 딱 맞춰주면서 엔드 투 엔드를 학습하게 되면은 완벽한 결과를 뽑을 수 있다. 이쪽 엔드 투 엔드 했었는데 타코트론 1은 그걸 완벽하게 소화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타코트론 2로 넘어가게 되면서 소화시켰는데 성능이 그렇게 올랐어요. 근데 타코트론 2는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실명 거론해도 되나요? 실명 거론? 왜요? 해주시면 되니까. 그 재석 씨 말씀은 그거죠. 그러니까 파인 튜닝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장점이 일단은 항상 쉽다.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이제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이제 연계성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런 게 이제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네. 저 샘플 오디오는 없었어? 샘플 오디오는 저기 논문 보면은 저기 주소를 써놔요. 들어가서 들어보라고. 블로그가 저 이제 리니어 스펙트로그램은 지금 저런 하모닉한 걸 못 잡아냈다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 하모닉한 걸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건지가 좀 궁금해서. 중요하지? 들어보면 차이가 나요. 그걸 들어보진 않았던 거지. 내가 들어보진 않았어. 근데 보기만 해도 차이가 나요. 소리에서 차이가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심하게 차이가 나서. 그래서 뭐 이어서 하자면 아담 옵티마이저를 썼다. 얘네 뭐 논문에서 이제 러닝 레이트를 순차적으로 줄여 나갔다라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0.01로 하다가 뭐 50만 스텝부터는 뭐 0.003으로 했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게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구현한 그 코드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많이 쓰더라고요.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클리핑도 많이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GRU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터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실험 결과는 이제 얘네가 비교를 한 게 뭐냐면 어디 보자. 바닐라 시퀀스 투 시퀀스랑 스케줄드 샘플링
이런 모델이 있다는데 제가 이건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코더를 그냥 CBHZ를 안 쓰고 GRU만 그냥 가지고 썼을 때, 그리고 이제 타코트론 이렇게 해가지고 얼라이먼트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얘네가 주장하길 타코트론이 훨씬 잘 된다. 보면 이게 잘 되는 기준이 뭐야? 이렇게 네, 충전그러진 이렇게, 데가 없어야 네. 되고 끊기면 안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지만 그렇죠. 얘만 봐도 지금 여기에 이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축을 네. 좀 설명해 줄래요? 이제 디코더가 생성을 할 때 디코더 이제 요 타임 스텝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라가면서 이제 생성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인코더 아웃풋으로서 이제 나온 요 시퀀스 길이가 있을 테고, 얘를 요 타임 스텝에서의 이제 디코더 아웃풋을 생성할 때 어디에 인코더 타임 스텝에 좀 더 집중을 했냐라는 걸 이제 이제 표현하는 어텐션 거예요. 뽑은 거예요? 그렇죠. 어텐션 얼라이먼트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증가꼴의 이제 직선 내지는 이제 곡선 같은 게 이제 나와줘야 맞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어텐션이 음. 음성이라 음성이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뭐 무조건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의미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직선으로 계속 증가했다는 게 이게 그 뭐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왜냐면 어순이 다르니까 맞아요. 한번 힌트를 맞아. 저거는 음성이니까 그런 게 없겠구나. 이렇게 역전돼 있는 게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것 같아. 저게 이게 떨어지는 거 있지 않아요? 떨어지는 거는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이게 가다가 잠깐 멈출 수 있어. 왜냐면 사람이 숨 쉬는 이 타이밍이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숨 쉬면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쭉 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가되는 게 맞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그냥 정말 계속 쭉 증가하는 게 저 멈췄다 하는 것보다 잘 됐다는. 이거 얘는 이제 그림이 작아갖고 잘 안 보이는데 얘 지금 흐려졌잖아.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냐, 퍼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뭉개져 있어. 이런 게 이제 좀 안 좋다고 얘는 주장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얘 보면은 되게 뚜렷하게 이제 잘 나와 있어. 발음은 연속적인 동작이고 미래를 참조해서 현재를 예측하는, 앞에 있는 앞말을 참조해서 지금을 분석하는 거는 이제 의미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음성에서는 지금 거는 거의 지금 사실 지금이랑 뭐 이전 단어 정도? 이전 단어 정도밖에는. 바로 다음 거 음소랑 바로 자음소까지도 그냥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바이디렉션을 쓰긴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꾸며지는 거는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근데 궁금한 거는 이거 네. 하나 타임 스텝당 노멀라이즈 된 거죠? 이거 말하자면 세로축으로 더하면 1일 거잖아요. 어텐션이니까 그건 노멀라이즈 안 해도 또 일일. 그러니까 네 맞아요. 세로축으로 더하면 1이에요. 네. 뿌려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죠? 그러니까 뿌려진다는 얘기는 다음 타임 스텝들, 이전 타임 스텝들에 거의 비슷하게 막 그렇죠. 네, 어디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기억이라는 걸 발음해야 되는데 이전에 밑에 받침이었던 비읍에 신경 쓴다던가 뭐 그런 거겠죠. 그 신경이 분산돼 있는 거겠죠. 네. 다 됐나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이제 또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제가 실험해갖고 뽑은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들어봤는데 네, 개판이었다. 학습도 안 되고.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결과로 테이블 하나 띡 가져왔더라고요. MOS 스코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이제 크라우드 소싱 해가지고 얘 이제 합성 같은 경우는 딱 객관적인 이제 점수가 없잖아요. 이게 더 사람 같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크라우드 소싱으로 이게 얼마나 사람 같은지 1점에서 5점까지 점수 매기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써놓은 건데, 얘가 파라메트릭은 이겼는데 콘캐트네이티브한테는 졌다. 뭐 이러더라고요.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콘캐트네이티브가 좋은가 봐요. 이걸 개발해야겠어요. 콘캐트네이티브 그 사람 말 다 녹음해가지고. 맞습니다. 음편 단위로 해야 돼요. 단어 단위로 하면 안 그거 돼요. 개발 못하죠. 이게 정답이라고 치는 거예요. 저걸 정답이라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에 이제 파라메트릭보다는 더 가깝다. 네, 그러니까 원래 있으면은 저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평가를 하는데 타코트론 2는 저거랑 비교하면 어떨라나 궁금하네 갑자기. 한번 다음에 꼭 읽어서 조만간 저기
세미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